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국 이민 전 세무 계획 자료들, 이거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미국이죠. 이거 정말 큰 결정인데, 자료 보니까, 미국 세금 제도가 워낙 독특해서요.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복잡한 미국 세법 안에서, 여러분 자산을 좀 현명하게 지키고, 또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들 명쾌하게 뽑아드리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랄까, 미국은 전 세계 소득이랑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딱 되는 순간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전부 미국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것까지요? 네, 그래서 이민 전에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좀 조정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는 그런 현명한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뭐였죠? 상당. 상당 체류기간 테스트, SPT. 네, 네, 그거요. 그 기준, 그러니까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면 그냥 자동으로 거주자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날짜부터 이제 모든 세금 계획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 기준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전략,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세무상 취득가액 상향 조정. 영어로는 Step Up in Basis라고 하죠. 스텝업 베이시스. 네, 쉽게 말하면 미국 거주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를 미국 세금 계산할 때 시작 가격으로 새로 정하는 개념이에요. 자료에 나온 그 미스터 X, 미스터 Y 사례 있잖아요. 그게 이걸 아주 그냥 딱 보여주죠. 그 사례요. 맞아요. 이민 가기 전에 자산 가치가 확 뛰었는데 1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간 미스터 Y는 나중에 팔 때 그 차익, 거의 2억 4천만 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했지만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이민 직전에 이 취득가액을 2억 달러로 상향 조정 딱 해놓은 미스터 X는 그 이후 오른 5천만 달러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서 무려 3,800만 달러를 아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3,800만 달러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근데 그 취득가액 상향 조정,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 방법이 나와 있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가 되기 직전에 그 자산을 진짜로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혹시 해외 법인을 갖고 계시다면 그 Check the Box라는 미국 국세청 IRS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 더 박스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해외 법인을 미국 세법상으로는 아예 다른 형태,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자산처럼 취급하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전략들은 좀 실행이 복잡해요. 그래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세금 좀 줄이자 이걸 넘어서서 아예 이민 전에 자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다시 짜는 그런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소득세 말고도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증여세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하고요. 상속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지, 즉 도미사일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주자랑 거주지가 다르다. 네. 거주지는 그냥 오래 머무는 걸 넘어서서 아예 내가 여기에 영구적으로 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착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민 초기에 아직 미국의 거주지를 딱 정하기 전 이 비거주지, non-domiciliary 신분일 때 이걸 활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비거주지 신분일 때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이때는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미국 외 자산이 있죠. 심지어 미국 안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같은 무형 자산까지도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도 미국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네, 미국 증여세가요?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인 거죠. 일단 미국에 거주지를 두게 되면 그 후로는 전 세계 모든 자산 증여에 대해서 미국 증여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거주지 기간을 잘 활용해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엔 정말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한국 부동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미국 거주자가 되고 나서 팔면 미국에서는 그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취득가액 상향 조정 전략하고도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자산 가치 상승분이나 증여 관련 계획 말고도요. 이민 전에 꼭 신경 쓰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복잡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입니다. 아, FBR이랑 파티카 그거 말씀이시군요. 자료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벌금도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FBR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고요. 파티카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국 납세자의 해외 계좌 정보로 파악하는 법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은 여러분이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 어떤 금융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주 그냥 투명하게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고 누락하면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이민 전의 계좌 수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금융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번거로움을 피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잠재적인 규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모든 계획이나 거래 기록 이런 거 철저히 남겨두는 것도 당연히 필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미국 이민 전 세무 계획의 핵심 한번 쫙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타이밍하고 사전 준비, 이게 정말 관건이네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 그리고 또 미국의 거주지를 확립하기 전,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세금 부담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취득가액 상향 조정 전략이랑 비거주지 신분일 때 증여기에 활용하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같고요.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민 전에 이렇게 재정 구조를 미리 계획하고 정리하는 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에서 자산과 관계를 맺는 방식,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